그러면 2 넣어주고 8 그러면 290이 되고 그리고 10 해주고 그러면 300이 되고 100을 더해주면 되나? 와 맞았다. 오, 잘했네. 아빠 배워 영어.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미래 인재를 키우는 디지털 영어 학습 전문가 현서아빠 배성기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은 디지털 영어 학습 전문가라는 포지셔닝을 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사실 이제 영어를 빼고 디지털 학습 전문가라는 이제 포지셔닝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도 다양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딸 현서는 지금 4학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입시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내신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할 수 없고 거기에 맞게 또 학습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정말 우리 아이의 그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뭔지를 찾아주고 그 방면에 있어서 학습을 꾸준히 하도록 해주고 싶은데, 사실 그럴 만한 환경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찾는 것들이 아이한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ICT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가르쳐주고, 이걸 바탕으로 해외에 있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 서비스들이 굉장히 넘쳐나거든요. 특히나 아이가 영어가 된다고 하면 이제 해외에는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라든지 서비스들을 직접 체험을 해보고 아이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아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적성에 맞는 뭔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학습,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는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은 이제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영어는 저희가 영어 영상 노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활용해서 해주고 있고, 그 외에 호드 잉글리시라든지 아니면 화상 수업들을 활용해서 현서한테 영어 노출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주고 있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한글책 위주로 꾸준히 이제 잠자리 독서를 16개월부터 해줬고요. 지금도 물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살 때부터는 한글책 같은 경우는 웅진 북클럽을 활용해서 이제 전자책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에픽이라든지 리딩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어책은 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사실 현서가 어렸을 때 한 5살 때 토도 수학을 했던 것 이외에는 꾸준히 그 이제 문제집 풀기라든지 그 스마트호를 하면서, 현서가 2학년 때부터는 스마트호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일일 학습, 매일 학습을 푸는 것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수학 온라인 학습 컨텐츠를 알게 돼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공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이제 미래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 전통적인 교육 방법, 책 위주의 아니면 학원에 가서 하는 이런 학습도 중요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제 ICT를 활용한 교육을 아이와 함께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학도 찾게 됐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았고 현서도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학년인 현서를 키우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가 재미있게 자발적으로 뭔가 학습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재미있게 학습하는 거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 싫은 것도 힘든 것도 참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저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최대한 그런 거를 좀 이제 늦춰졌으면 좀 적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미래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교육혁명을 이루는 이제 많은 학교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습자의 동기더라고요. 학습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했을 때 이런 끈기도 더 생기고 학습의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학습을 재미있게 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수학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현서도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면 몸을 베베 꼬으면서 굉장히 이제 싫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수학 관련된 이제 교육 플랫폼에서 학습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재밌어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컨텐츠여야지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부모 도움 없이 아이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플랫폼이면 굉장히 좋겠죠.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습은 무조건 재밌어야지 한다. 이거는 이제 미래교육에서 꼭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의 기대 수명은 100세 정도가 되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120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60세 아니면 더 빠르게는 50세가 되면은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6, 70년을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래 인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평생 학습자입니다. 제2,
제3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학습하는 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하고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학습을 질리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제 공부하는 거라든지 학습하는 게 싫어지죠. 그래서 어릴 때 이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수포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수포자라고 하니까 지난 7월에 한국인 최초로 이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수상하신 허준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허준희 교수님이 이제 수상을 하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고등과학원에서 주최하는 기자회견에서 하는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허준희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수포자가 많이 생겨나느냐에 대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허준희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국 학생들은 소중한 학창 시절을 이제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경쟁에서 항상 이겨야 하고 완벽하게 잘해야 된다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아이와 수학학습을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또 기자들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죠. 허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들에게 매일매일 수학 문제를 하나씩 아빠한테 내게 하고 아빠가 그 문제를 풀면서 즐겁고 아주 재미있게 수학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허준희 교수님도 공부라든지 학습도 아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 매티픽 수학의 문제들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현서랑 같이 해봤는데 현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이제 흥미로운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여기 이 매티픽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에 수학 학습 활동이라는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의 어떤 이 액티비티들이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뭐 기하학, 대수학, 분수, 뭐 소수 이렇게 해서 총 15개의 분류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검색되는 지금 액티비티가 보니까 총 1320개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이제 액티비티로 되어 있고요. 현서도 이거 풀고 나서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서 재미있게 열심히 풀더라고요. 유치원, 그러니까 취학전 아이들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수세기부터 덧셈, 뺄셈, 그리고 이제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 뭐 기하학이라고 하죠. 뭐 도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패턴 같은 것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했고요. 이 액티비티들이 모두가 이제 게임 형식이고, 그다음에 실생활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스토리상에 있는 문맥에서 이제 문제가 제공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제 쉬운 문제부터 출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롭게 정말 게임 하듯이 하나하나씩 이제 문제 해결을 해가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학습인 것 같아요. 부모가 허준희 교수님 같은 이제 수학자시고 뭔가 이렇게 아이들 학습에 이제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매티픽을 사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재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학습 콘텐츠다 보니까 체계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이제 기획이나 개발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 역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홈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교육 전문가 집단이라는 페이지가 있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교육에 참여했던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MIT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버클리라든지 하버드 이렇게 명문대에 출신 이제 관여된 교수님들이 이렇게 개발에 참여를 하셨는데, 요 라즈 쿠퍼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아인슈타인 수학협회 회장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대학교에서 수학 교수를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쉬먼 쇼큰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으시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테드톡 아시죠? 이 테드톡에서 2번이나 강연을 하셨고, 첫 번째 강연에서는 이 매티픽의 전신이 됐던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매티픽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이 교수님이 나와서 이 매티픽에 대한 교육 철학이라든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전부 직접 설명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를 하셨고, 미국 공통교육과정인 CCSS 커리큘럼에 맞춰 개발을 하다 보니 전 세계 어떤 수학 커리큘럼하고도 이제 맞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냥 책으로 학습을 할 때보다 이런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할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학습자들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교재를 풀 때는 그 교재에 나온 문제를 다 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아주 아이가 취약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다 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죠. 근데 디지털로 학습을 했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떤 문제들을 많이 풀었을 때
강점과 약점이 뭔지 이제 데이터 분석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풀면서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아이가 못하는 거, 이제 취약 부분에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이쪽에 관련된 학습을 더 한다고 했을 때 시간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학습 플랫폼에서는 학습자가 문제를 풀에 따라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아니면 교육 과정이 어떤 게 이제 나올지가 다 이제 조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화된 어댑티브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적응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매티픽에서도 정답률이 90% 이상이 됐을 때 새로운 도전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정답률이 40% 이하일 때는 그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ICT를 활용한 개인화 학습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학교 수업 아니면 학원에서 하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요, 학교나 학원 수업은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고 이 진도를 쭉 따라 나가는, 그러니까 리니어한 일직선으로 쭉 가는 학습밖에 할 수 없지만, 매티픽 같은 이런 교육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저마다 인지 수준과 경험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수를 계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을 보일 수 있지만, 도형이라든지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어댑티브 러닝이 가능한 이런 매티픽 같은 수학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리니어하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이런 다양한 커리큘럼에서 자기가 우선 잘하고 강한 부분부터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면서 자신감을 키우면서 수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디지털 학습에서는 대부분 마스터리에 기반한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마스터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나를 완전히 다 마스터할 때까지 수업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교육에서는 일부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개인화된 플랫폼에서는 아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때까지 계속 같은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어떤 추가 학습을 하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보면 이게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 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제3의 기관에서도 이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여 없이 아이들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는 건데요. 제가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도 많은 엄마들한테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수학도 처음에야 엄마와 같이 학습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엄마가 더 이상 아이한테 수학 교육을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아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매티픽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쇼콘 교수님의 테드톡 강의를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습자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선생님의 어떤 티칭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다라는 말씀을 좀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개발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또 학부모 페이지가 있어서 학부모 페이지에서 아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가 이제 한눈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이가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아이한테 이제 숙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약점을 이제 보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도 앞으로 2달 정도 현서와 함께 이제 꾸준히 매티픽을 해보면서 현서하고 이제 2달 후에는 후기 영상을 찍을 건데요. 현서가 진짜 재미없다고 하면 잘 안 할 거예요. 저희도 재미없다고 하면 억지로 시키지는 않는 편이어서 현서가 이거를 정말 재밌게 꾸준히 한다고 하면 2달 후에 이제 재밌는 후기 영상을 찍게 될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 혼자 나와서 2달간의 경험을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매티픽 수학은 PC에서 이렇게 웹으로도 접속을 하실 수 있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라든지 아이패드에 있는 앱을 활용해서도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아래 설명란에다가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무료 체험도 해보시고, 또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이제 구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티픽의 또 최대 장점이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이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이어서 한번 사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가 현서와 했던 매티픽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현서 매티픽 어때요? 재밌어요. 좀 다양하게 하게 하고요. 그러면 수학 문제집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랑 이걸 하는 거랑 뭐가 제일 크게 다른 것 같아? 그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응. 그렇구나. 그래서 꾸준히 매일매일 할 거야? 응, 나도 할만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땡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공부하다 보면 되겠지? 그럼 훈련선 열심히 잘할 수 있어. 바이. Bye bye. Place the number text correctly on the number line. Easy as pie. Piece of cake. 네, 아직 숫자 모르는 애들은 이런 거 하면서 숫자 감각이 길러지는 거지. 이게 약간 표 보고 하는 거. 할 수 있어. 그렇게. 조금만 더 들여. 그렇지. 아주 재밌어. 잘하네. 65랑 70이랑 태우면은 135밖에 안 되니까 충분할 수 있고요. 최대한 작은 숫자에 얘를 태워가지고 뭐 상관이 없지만 네. 방금은 사실 제가 정답을 알고 있어가지고 방금은 그 누굴 태워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얘를 태웠어요. 120kg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가 세일 안 해? 얘가 세일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 둘이 같이 탈 수 있어. 4학년인데도 조금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 우선 딸기, 사과 더하기 파인애플은 사과, 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게 3이고 이게 2다. 뭐 여기가 뭐 이걸 더했다. 뭐 그럼 이게 2, 3이다. 그런 거지. 이거 생각해봐. 너 풀 수 있어. 이거 어렵지 않아. 좀만 생각하면 풀 수 있어. 잘 생각해봐. 이거는 그 빛의 반사를 이용한 건데 한번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빛이 여기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막대기를 하면은 바로 지금 반사판을? 여기 반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선 이건 레벨 1이에요. 레벨 1은 다른 거에 비교적 엄청 쉬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모든 면에 숫자를 맞춰가지고 답을 90으로?